의견가라는 뭐 이렇게 부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마에 새겨놓고 싶어요. 되게 자주 물어보셔서 네. 평론도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의견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견, 예.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답안지 내는 느낌으로 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모아놓은 게 제 책이니까요. 여러분 한 권씩 사주시면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게 있나요? 아니면 딱 음악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해야겠다? 그렇지는 않았고요. 뭐 보통 방송에서 보면 뭐 이렇게 결정적 계기 이런 얘기 하는데 저 그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한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그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음악은 있어요. 들국화의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 그리고 이문세의 소녀 휘파람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노래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노래를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울렁거려가지고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휘파람이었나, 이문세 휘파람 보면 후렴구에 막 스테디데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노래를 듣고 나는데 5분 내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담인데 이건 뭐 오늘 강의와 관계없는 여담인데, 한 몇 년 전에 전인권 씨 인터뷰를 했어요. 예. 전인권 씨가 이제 솔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고 왔더니 저희 부인님이 그러더라고요. 20 몇 년 전에 들국화를 좋아했던 그때 중학생 서정민갑한테 얘기해주고 싶다고. 너는 나중에 커서 전인권 씨 인터뷰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 얘기 듣는데 약간 저는 그때 퍼즐이 맞춰주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되게 놀랍다 해서 뭔가 이렇게 너무 거창한 얘기지만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 어떤 감동의 기억들이 모이고 모여서 제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매력을 느끼는 거고, 사실 그래서 시청률이 나오니까 사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거는 이건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컨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이 핸드폰만 하나만 있으면 24시간이 오히려 부족할 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 한두 개씩은 다 보시잖아요. 방송국의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방송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들을 보게 만들려면 노래를 틀더라도 옛날 사람들이 아는 걸 틀어줘야겠죠. 저는 K-팝 스타, 슈퍼스타 K에서 리메이크 곡을 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에 소위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노래를 안 듣기 시작했어요. 안 들리기도 하고, 그 랩이 안 들립니다. 네. 실제로 50대 후반 이상들에게 물어보면, 너에게 묻은 걸 뺏겨버렸던, 이런 가사가 안 들린대요, 실제로. 네. 되게 쉬운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그냥 랩도 아닌 랩인데, 그죠? 근데 그들이 TV를 보지 않으면 시청률이 안 나오겠죠. 그럼 새 노래를 하면 안 되죠. 옛날 노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다른 어떤 그분들의 실제 창작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겠죠. 김필, 선우정아, 이런 분들이 노래를 불러도 새 노래를 부르면 물론 팬이 좀 늘어나긴 하겠죠. 요만큼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죠. 그래서 저희끼리 되게 슬프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국카스텐의 하현우 씨 아시죠? 음악대장. 콘서트를 가면요, 가본 원래부터 그 국카스텐 좋아했던 분들의 증언이에요. 하현우 씨가 리메이크 곡을 할 때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국카스텐 원래 노래, 거울 같은 노래를 하면 모르기도 하고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랄까, 이미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과연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요새 경쟁 안 하는 음악 프로그램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걸 보려면 사실 되게 많은 참을성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는 지루할 거예요. 마약에 길들여진 것처럼 뽕 맞은 것 같이 돼버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능에 다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게 너무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노래가 노래냐, 옛날 노래가 더 좋았는데, 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실제로 노래만 트는 음악 프로그램 하면 안 보실 겁니다. 이제 재미가 없어요. 네. 옛날 노래 해야 되고, 아는 노래 해야 되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 시대를 거쳤다고 해서 다 획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을 봐도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많이 싸우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되게 보수적이고 여자 일생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현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되게 중층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순적이기도 하고. 예. 예. 예를 들어서 박근혜를 찍지만 아들이 뭐 데모하다가 걸리거나 뭐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하면 같이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그 어떤 아쉽거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선생님하고 생각이 다른다고 하는 것들을 그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 끌어내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82년생 김지영 같은 뭐 영화를 봐도 좋겠지만 굳이 그게 아니라 정말 약간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도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저는 되게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나오는 되게 권위적인 부모님 아니면 뭐 약간 막대 먹은 것 같은 자식 세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면서 좀 그 서로가 서로의 경험을 좀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 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회도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연습을 저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정부 들어서서 사실 뭐 많은 게 담이 많이 생겨서 이제는 생각이 다르면 아예 얘기를 안 꺼내죠. 싸울 것 같고 말이 안 통할 것 같고, 예. 뭐 취향이 다르니까, 뭐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니까 그런 노래를 좋아하니까 라고 선을 긋지 말고 힘드시더라도 말을 많이 걸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공감과 교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들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되게 유치한 얘기지만 제 페이스북이나 제가 쓴 글을 검색하면 제가 그런 글을 많이 썼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고요. 여기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이버의 화면에 들어가면 초기 화면에 바이브가 있죠. 바이브를 누르시면 여기에 온스테이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뮤지션의 공연 영상을 3편씩 올려서 보여줘요. 새로운, 잘하는, 좋은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까지 한 600명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때 기획위원이었는데 여기 있는 뮤지션들이 다 뭐 인권을 생각하는 노래를 부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 최근의 세대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요즘에 재밌는 건 뭐 예전처럼 뭐 운동권 가수, 민중 가수들만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왜냐면 그만큼 뭐 이런 게 일반화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자기 삶으로 어떤 고통을 느끼거나 문제의식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많이 섞여 있어요, 이제는. 그런 분들의 영상 같은 것들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프닝 챌린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처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프닝 챌린지를 하고 있는 뮤지션들,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오프닝 챌린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데 관심이 되게 많은 뮤지션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그분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앨범 10곡 중에 한두 곡은 그런 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오지은 씨, 시화 씨, 아까 김동산 씨, 황푸아 씨 이런 분들의 음악들을 한 번씩 들어보시면 현재의 고민들을 많이 느끼고 배우고 뭐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위험한 시대에 만나 뵈서 너무 좋았고 반가웠고요.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